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네이버 랩스랑 뭐 알토 유니버시티 저자가 이제 1저자고 이제 네이버 랩스가 나머지 2, 3, 4저자를 맡고 있는데 네, 네이버 랩스랑 알토 유니버시티에서 내놓은 버스트 3이라는 논문입니다. 어제 태훈이 논문 발표하실 때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그냥 이미지만 바꿔도 뭔가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바로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그런 류의 논문이고요. 뭔가 모티베이션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멀티뷰 스테레오 리컨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먼저 뭔가 카메라 파라미터를 추정을 해야 했다. 근데 이게 뭐 인트린직이랑 이스트린직을 올바르게 추정을 한 후에야 이제 3D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 과정이 되게 뭔가 티디우스하고 컴플선하다. 그래서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피할 수 없는 과정. 근데 이거를 이런 뭔가 미니멀한 프로블럼들을 계속 푸는 식의 이제 문제풀이가 되다 보니까 앞쪽의 문제풀이 부분에서 에러가 누적이 되면은 그 다음 스텝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카메라 포즈에 에러가 있었으면 리컨스트럭션 결과에도 에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단점이 존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또, 뭐,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SFM 같은 이제 포스 에스티메이션을 수행을 하는 알고리즘에서 부산물로서 뭔가 스파스한 3D 포인트 클라우드가 나오는데, 이 부산물로 나오는 3D 포인트 클라우드가, 그냥 덴스한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드는데 당연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서브 프로그램들을 다 한 번에 합쳐서 그냥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한 번에 덴스한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어내는 문제로 설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 저자들의 모티베이션이었고, 이런 식의 문제를 푸는 그룹 이제 접근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오브젝트 프라이어를 사용하는 논문들이 있었고, 이건 뭐 예를 들면 자동차는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는 그런 프라이어를 가지고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활용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건 뭐 당연히 상상할 수 있듯이 클래스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클래스에 대한 3D 리컨을 하려고 하면은 단점이 있다. 복원을 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어. 두 번째 이제 RGB에서 바로 3D로 리컨을 하는 방법론들 같은 경우에 두 번째 접근 방법은 그냥 제너럴한 씬을 3D로 리컨을 하고 싶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 제너럴한 씬을 복원하는 방법 중에서도 첫 번째 접근법은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이용한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멀티뷰를 이용한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것들 전부 다 그냥 뭔가 네. 일단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뎁스 에스티메이트 결과에 의해서 3D 리컨스트럭션 결과가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멀티뷰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인트린직이랑 익스트린직을 또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알고 있어야 그 뎁스를 뭔가 3D 포인트로 변환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스트 3R 이 저자들이 제안을 하는 거는 우리는 바로 포인트 맵을 아웃풋으로 하겠다라는 접근법인 거고. 그래서 뭔가 그러면은 포인트 맵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미지가 위스 하이트로 정의가 되는 이미지일 때 얘네들을 각 픽셀 와이즈의 x, yz를 정의를 하는 게 포인트 맵입니다. 그래서 이 i, j가 이미지 픽셀 와이즈 좌표를 의미를 하는 거고, 그래서 좌표 이 이미지 픽셀마다 3D 좌표가 하나씩 정의가 된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GT가 있다라는 게 전체적인 가정인데, 이 가정을 위해서 뭔가 GT 뎁스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가정이 이제 학습 시에는 들어가고 있고요. 학습 시에 GT 뎁스를 알고 있고, 그다음에 픽셀 좌표 IJ를 알고 있을 때, 이 IJ를 K 인버스에서 노멀라이즈 코디네이트를 보내고 거기다가 뎁스 곱하면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루카 코디네이트의 3D 좌표값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로 한번 변환을 한 다음에 이거를
여기 P의 N 인버스, 그다음에 P의 M 이런 코디네이트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요 위에 있는 요 N이라는 거는 N번째 뷰 이미지에서 뽑은 3D 코디네이트라는 뜻이고 3D 포인트 맵이라는 뜻이고 얘를 호모지니스 좌표로 변환하고 이거를 P 인버스 N을 해서 N번째 뷰의 3D 좌표를 뭔가 어떤 N번째 뷰로 보내고 그 N번째 뷰로 보낸 거를 다시 아 인버스를 해서 워드 코디네이트로 보내고 워드 코디네이트로 보낸 걸 다시 N번째 코디네이트로 보낸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런 노테이션을 씁니다. 이게 그러니까 N번째 뷰의 포인트 맵을 N번째 뷰에서 본 것처럼 변환한 3D 포인트 맵 결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어, 아래쪽에 써 있는 서비스는 뭔가 픽셀 코디네이트고 위쪽에 써 있는 건 뷰 인덱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테이션이 뒤쪽에 계속 사용이 돼가지고 먼저 한번 정리를 해요. 전체적인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한 없이 그냥 이미지 컬렉션들이 입력으로 들어오고 아웃풋으로 그에 대응되는 포인트 맵을 아웃풋으로 뱉어낸다. 그냥 되게 정말 단순한 엔드-투-엔드 구조인데 이게 가능해짐으로써 막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졌다라는 거를 이제 뒤쪽에서 실험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카메라 캘리브레이션도 할 수 있고 뎁스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고 픽셀 코리스판던스, 그러니까 픽셀 매칭, 그다음에 카메라 포즈, 렐러티브 포즈 에스티메이션, 그다음에 벤츠 3D 리컨스트럭션, 그리고 뎁스 에스티메이션은 모노큘러도 가능하고 멀티뷰 뎁스 에스티메이션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요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렐러티브라고 시작을 했는데 렐러티브도 가능하고 멀티뷰. 요 렐러티브는 지금 투뷰를 가정했을 때 렐러티브고 멀티뷰는 뭐 n개의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 n개의 이미지들의 포즈를 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 이거는 뭔가 그라운드 트루스 포즈를 구하는 것까지 다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너럴라이저블한 프레임워크이다. 고 주장을 하고 있고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 먼저 이제 기본적인 구조는 그냥 두 장의 이미지를 받아서 그 두 장의 이미지에 대한 포인트 맵을 뱉어주는 구조이고 이거를 나중에 멀티뷰로 어떻게 확장하는지는 다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이미지 1번이 주어지고 이미지 2번이 주어졌을 때 얘를 VIT 구조를 그대로 차용을 합니다. 그래서 패치 파일을 해주고 이렇게 패치 파일 한 애들을 VIT의 인코더에 입력으로 넣어주고 이 두 개의 인코더는 시라미즈 구조로서 뭔가 웨이트를 쉐어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VIT 인코더를 나온 이제 임베딩들이 이렇게 또 쭉 나올 거고 여기서 나온 임베딩들을 이제 디코더를 태워주게 되고 여기서 나온 디코디드 된 임베딩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헤드를 하나 태워서 포인트 맵을 구하는 구조. 구조는 이렇고 그리고 이제 이 그림에서 알기 어려운 부분이 이제 인포메이션 쉐어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좀 알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 인포메이션 쉐어링을 위해서 크로스 어텐션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잠깐 그 전에 인풋 아웃풋부터 먼저 다시 한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면은 이제 이 아웃풋으로 포인트 맵이 나오고 컨피던스가 나온다고 써 있는데 이 입력으로 두 개를 붙잖아요. 그래서 1번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의 아웃풋은 1번 이미지 카메라의 코디네이트에서 바라본 1번 포인트 클라우드, 1번 이미지의 포인트 클라우드이고 얘는 그러니까 2번 이미지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1번 카메라 코디네이트로 변환한 포인트 맵. 다시 한번, 뭐. 2번 이미지의 다시. 1번 기준 2번의 점? 맞아요. 그러니까 이 뒤쪽에 있는 게 타겟 코디네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컨피던스 또 이게 뭐 저자가 가끔씩은 그냥 2라고 쓰기도 하고 2,1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 추출한 포인트 맵의 컨피던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4개가 아웃풋으로 나오는 구조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오른쪽에 그림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코디네이트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뎁스는 요 파란 뎁스랑 빨간 뎁스, 빨간 포인트 맵이랑 파란 포인트 맵 이렇게 2개가 꼽혔는데, 이 2개의 포인트 맵들은 둘 다 요 코디네이트를 기준으로 하는 포인트 맵들이 꼽혔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인포메이션 쉐어링을 하는 부분은 어, 크로스 어텐션인데 이게 트랜스포머 디코더 블락이 네, 블락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블락 하나하나가 셀프 어텐션, 크로스 어텐션, 피드 포워드 이렇게 된 이제 트랜스포머 블락이 여러 개가 있는 구조인데 이 크로스 어텐션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직전 블락에서 나온 아웃풋이 이제 크로스 어텐션의 입력으로서 들어가는 구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I 빼기 1이 몇 번째 레이어에서 몇 번째 블락에서 갖고 온 아웃풋이냐라는 거고 이제 이 디코더 블락을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제일 첫 번째 크로스 어텐션에 들어가는 값은 인코더에서 나온 F1, F2 값이 이제 크로스 어텐션의 입력으로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블락을 거칠 때마다 요 직전 레이어의 디코더 블락 아웃풋이 이제 여기 다시 들어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디코더 블락의 2번 뷰에 들어가는 게 2번 뷰의 디코더 입력만 아웃풋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번 뷰의 디코더 아웃풋도 들어간다. 쪽에 크로스 텐션으로 들어가는. 네네. 또 마찬가지로 1번 뷰의 디코더 블락에 2번 뷰의 디코더 블락 아웃풋이 들어간다. 크로스 텐션. 네. 그래서 레이어마다 계속 서로 양방향으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뭔가 어블리에이션으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았고요. 네, 이런 구조. 그래서 얘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로스는 이게 반대. 아, 이게 그냥 파이널 로스인데 여기서 L 리그레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여기 i가 픽셀 위치, GT가 정의된, 굳이 GT가 정의된 픽셀 위치라고 쓴 거는 GT 뎁스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면, 뭐랄까, 람버시안 서비스가 아니라던가, 뭐 하늘처럼 너무 먼 거리에 있다던가, 그런 것들은 뭔가 GT가 제대로 측정이 안 돼서 GT가 없는 픽셀은 제외하고, GT가 있는 픽셀의 경우에 대해서 포인트 맵, 여기 지금 위에 바가 있는 게 GT인데요. 그래서 GT의 V번째 뷰에서 바라본 V번째 뷰를 1번째 뷰로 보낸 3D 포인트를 여기 요 D로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이 둘의 차이를 그냥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GT 포인트과의 차이를 썼다. 근데 이제 G로 한번 노멀라이즈 했다라는 건데 이거를 노멀라이즈를 어떻게 했냐 하면은 뷰가 2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D가 모든 픽셀들의 집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게 V가 뷰인데요. 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써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실제로 사용되는 거는 지금 11, 21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2번 뷰를 1번 카메라 코디네이트로 옮긴 3D 포인트 맵 그리고 1번 뷰를 그냥 1번 카메라에서 본 3D 포인트 맵 그러니까 둘 다 2개의 포인트 1번 카메라 코디네이트에서 표현된 2개의 포인트 맵을 의 거리를 전부 더한 거죠. 그 포인트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카메라 1번. 근데 카메라 2번에서 구한 3D 포인트도 있겠지만 어차피 얘는 얘 기준으로 표현이 되고 있으니까 이 거리, 뭐 이런 것들을 다 더해가지고
전체 픽셀 개수로 나눴다. 네. 그러면은 뭔가 그 포인트 맵들의 어떤 평균적으로 이 포인트 맵들은 한 요쯤에 위치할 거다라는 게 Z로서 표현이 될 수 있을 거고, 이 Z 값을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랑 에스티메이트 값을 이제 동일하게 맞춰주자라는 차원에서, 이게 업트 스케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맞춰주는 차원에서 Z를 나눠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 결국엔 한 이미지당 H by W by 3의 점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럼 저런 식으로 V번째 카메라랑 첫 번째 카메라 저렇게 뺄 때,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뭐 1,1이면은 픽셀 위치 1,1끼리 저 로스가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픽셀 와이즈 코리스폰던스가 어떻게 되는 줄 알고 1,1이랑 1,1끼리 슈퍼비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미지가 카메라 위치가 두 개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미지 디스크립터 뽑아서 매칭하는 문제가 사실 똑같은 거죠. 근데 얘는 아까 GT 구하는 방법이 뎁스를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네. 뎁스에서부터 뽑는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뎁스를 알아도, 네. 그러니까 뎁스가 GT로 완전, 그러니까 뭐 RGBT든 뭐든 정확한 뎁스로 프로젝션을 했다고 쳐요. 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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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포인트 클라우드 GT가 아니고, 뭔가 뎁스 형태로,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설명을 한 게 L 리그레션이었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컨피던스라는 걸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C랑 뭐 마이너스 로그 C, 요거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고 마이너스 알파 로그 C라는 거를 이제 빼주고 있는데, 요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 이건 이제 제가 궁금해서 그려본 건데, 어, 저자들이 이 C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 C 틸다, 이 C 틸다가 뭔가 그냥 MLP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값을 가질 수 있는 값이고, 얘를 스트릭트리 파지티브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식을 한번 거쳐서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요거를 거치면 나오는 그래프가 요거 파란색 그래프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로그를 씌운 게 요 주황색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C랑 이 로그 C를 제가 비주얼라이즈를 해본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거를 어떻게 동작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 로스가 되게 0에 가까워, 작아서 0에 가까워. 그러면은 이 C 값, 그러니까 이 파란색 그래프는 거의 액티베이트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뒤쪽에 있는 로그 C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만 동작을 하기 때문에 C가 값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로스가 만약에 커졌어요. 로스가 커지면은 이제 이 둘의 값을 비교를 해봤을 때 C 값이 로그 C보다는 훨씬 더 큰 값을 갖기 때문에 뭔가 얘를 더 줄이려고 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보고 이제 제가 떠올렸던 건 넓브 인더 와일드였는데, 뭔가 비슷했던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일단 요식이 굉장히 비슷하고, 근데 이제 최종 로스식은 완전 똑같지는 않은데, 뭐 얘는 로그 쪽에 플러스가 붙어 있고, 이제 컨피던스가 분모로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뭔가 이 알파 로그 t 빼기 뭐 이 알파 로그 t를 해서 요걸 플러스로 만들어주고 얘를 묶으면은 얼추 비슷한 효과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거는 사담이요. 그 전에 궁금한 게, 네. 뎁스를 GT로 쓰는데, 그럼 인퍼런스 할 때는 흐름이 어떻게 돼요? 인퍼런스 할 때 흐름이 어떻게 된다는 게. 그러니까 GT 뎁스를 넣고 학습을 했잖아요. 포인트 네. 클라우드를 만들기 위해서. 네. 그럼 그거는 그러니까 그 포인트 클라우드 셋을 만들기 위해서.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다 했다 치고, 이 모델을 이용해서 그냥 이미지만 주어졌을 때, 인퍼런스,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만약에 여기서 뎁스를 예를 들어서 GT 뎁스를 쓰면은 저 포인트 맵이 예를 들어서 나오면 네. 저거를 노멀라이즈 이미지 코드에서 바꾸고 그거를 주어진 뎁스만큼 프로젝션해서 이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아니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걔가 다시 그 전 이미지로 가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학습을 한다고 치면은 이미지가 이제 위에 밑에 들어가서 GPT 헤드 나와서 포인트 맵이랑 컴피던스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 포인트 맵을 만들 때 GT 뎁스를 쓰잖아요. 학습을 할 때도. 네. 그쵸. 그리고 그 과정이 이제 뭐 날것의 포인트 맵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네. 그거를 노멀라이즈 이미지 플레인으로 보내고 그거를 이제 K-인버스 하고 그 K-인버스 한 게 노멀 이미지 플레인으로 보내고 이제 그거를 이제 GT 뎁스만큼 이제 백 프로젝션을 해서 이후에 저 로스를 얹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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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을 유념한 상태에서 모델을 이렇게 학습을 시켰으면 네. 결국에는 실제 뎁스는 포인트 맵 아웃풋에다가 우리가 이후에 섞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입장에서 그 D를 직접 다이렉트하게 뱉는 요소가 지금 존재할 수 있나라는 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포인트 맵이 나왔어요. 네. 포인트 맵이 나왔고 걔를 뎁스랑 슈퍼비전을 해줬어요. 예를 들자. 근데 얘는 뎁스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근데 걔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네. 뎁스 저 이미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뎁스가 뭐가 돼야 되는지 네트워크 학습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냥 포인트 맵이 나오고 그 이후에 뎁스를 섞어서 로스를 흘렸는데 그 행위만으로 저 네트워크가 저 포인트 맵을 뱉을 때 정확한 뎁스를 가지도록 일단 포인트 얘가 맵을 뱉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업투 스케일이. 요거 자체. 네, 매트릭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막 예를 들어서 데모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이미지 2개 있으면 뭔가 레지스트레이션 하듯이 이렇게 딱 하고 3000 포인트 맵도 정합된 결과를 뱉어주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업투 스케일이 아니면은 내가 스케일을 알고 있다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이 두 장이었을 때는 그게 가능할 것 같고, 왜냐면은 애초에 아웃풋이 1번 카메라 스페이스에서 표현한 2번 카메라의 포인트 맵을 뱉어주는 거니까. 이 둘 간의 렐러티브는 이 네트워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러니까 스케일이 뭔지 모르는데 네. 뭐 하나의 스케일 안에서 저 이번 이미지 인터넷 결과도 나오는 거예요. 요 그림이 성원님이 보는 거죠.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스케일 앰비규스 한 거는 맞다. 네. 아, 아, 신박하다. 이해. 그러면은 뎁스를 중간에 넣어주는 거는 스케일을 맞춰주는 행위랑 같은 거예요. 근데 뎁스를 중간에 넣어준다는 게 어느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 포인트 맵을 만들 때 GT 뎁스로 이제 얘를 만들 때? 네네. 네네. 얘는 그냥 정말 GT 포인트 맵을 만들기 위해서 뎁스. 저 해시 GT고 네. 앞에 게 인퍼런스 앞에 게 네, 프리딕션. 예. yes. Yes. 그럼 이해가 돼. 이거는 RGB랑 뎁스랑 컴피던스를 비주얼라이즈 한 거고. 그래서 뭔가 하늘같이 먼 거리에 있는 게 좀 컴피던스가 낮게 나오죠. 그리고 그래도 일단 뭐 뒤에 더 뭘 하긴 하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다라는 거 되게 많이 불리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네트워크를 리퍼런트만 해도 뭔가 포인트 매칭을 할 수 있다. 포인트 매칭이란 그냥 뭐 시프트 하듯이 포인트 매칭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하는 방법으로는 이 3D 포인트 맵들을 그냥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 n번째 뷰를 k번째 커먼 뷰로 보내고 n번째 뷰의 포인트 맵을 또 커먼 뷰로 보낸 다음에 얘네들의 차이를 미니마이즈하는 네
그 픽셀을 찾자. 네, 이렇게 하면은 뭔가 그냥 2D 단에서의 그 포인트 매칭을 할 수 있다. 3D 포인트 맵끼리 비교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노테이션이 좀 헷갈리는데, 네. i가 1번 뷰에서 주어졌을 때 j 를 2번 뷰에서 찾아라. 네, 이런 의미였어요. 음. 그러니까 다른 사진에서 같은 위치를 뽑는. 네. 요포가 요포다 이렇게 찾아주고 요 매칭 관계를 찾는 거를 포인트 매칭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보통은 시프트 같은 거 이제 2D 단에서 피처 비교를 해가지고 찾는데 이거를 3D 포인트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비교를 해서 이 가깝게 만들게 하는 픽셀을 찾음으로써 이걸 할 수 있다는 음. 두 번째로 또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게 인트린직을 찾을 수 있다. 근데 이 인트린직을 찾을 수 있다라는 가정은 이제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가정 있잖아요. 프린시플 포인트는 뭐 내 이미지 베이스랑 하이트 절반 뭐 이렇게 놔둬버리면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그냥 포컬 렌즈 하나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찾는 거는 그냥 포인트 맵만 주어줘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걸 찾는 방법으로서 요거는 우리가 네트워크 아웃풋으로 다 얻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카메라에서 바라본 1번 포인트 맵을 1번 카메라 헷갈리네. 1번 포인트 맵을 1번 카메라에서 본 거고, 이제 그거를 i, j 번째 픽셀 위치에 0번째 인덱스, 1번째 인덱스, 이게 그러니까 x, y, g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이게 x, y, g. 네. 그래서 요거를 그냥 Z로 나눠줘 버려가지고 노멀라이즈 코디네이트로 보내고 여기다 F 곱해서 이미지 플레인으로 보내주고 이거를 그럼 이제 이게 센터가 2분의 W, 2분의 H인 스페이스로 이미지 플레인으로 보낸 좌표일 거고 그거를 이제 그냥 노멀라이즈 코디네이트는 아니다. 그냥 이 센터가 제로로 정의된 픽셀 좌표계랑 비교를 해서 얘를 미니마이즈하는 F를 찾아라. 여기다 이제 컴피던스도 곱해줘서 식을 정의를 하고 있고 요거를 찾기 위해서는 요런 알고리즘 썼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지는 않죠. 솔버를 써서 F를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렐러티브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렐러티브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앞에서 저자들이 이 더스트 3R을 쓰면은 2D 매칭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멀티뷰 지오메트리에서 배우지만 이제 뭐 이미지 간의 어떤 매칭 관계가 있으면은 이 매칭 관계를 이용해서 이 두 이미지의 RT를 구할 수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뭐, 네. 뭐, 5포인트 알고리즘. 그래서 에피폴러 매트릭스 구하고, 여기서 SVD 해가지고 렐러티브 포즈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2D 매칭을 함으로써 하고, 이제 나머지 트레디셔널한 방법론을 취해서 렐러티브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구할 수 있다. 또는 이제 두 번째 방법론으로서, 그냥 포인트 맵이 바로 다 구해지기 때문에 1번 서로 다른 뷰에서 바라본 같은 포인트 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바로 프로크루스테스 방법론으로다가 풀 수 있다. 이거는 뭔가 두 개의 포인트 클라우드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뭔가 곰돌이 쉐입의 포인트 클라우드가 두 개가 주어졌는데 얘를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면은 얼라인이 딱 맞을 것 같아라고
그 포인트 클라우드 두 개만 보고 RT 이제 스케일을 구하는 방법론이 프로크로스테스 방법이고 이게 뭐 로마 그리스 신화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뭐 어떤 악당이 여인 중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침대에 눕혔는데 그 사람이 침대보다 작으면은 잡아 당겨서 키를 느려서 죽이고 아니면 키가 크면 잘라서 죽이고 그런 악당 이름이 프로크루스테스인데 이거를 뭔가 두 개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얼라인을 맞추는 게 뭔가 이 침대에 맞추는 그런 과정이랑 비슷해서 뭔가 얘 이름을 따왔다고 하는 TMI. 그래서 이 포인트 클라우드가 그렇죠.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어떻게 변환을 하면 얘랑 동일해지는가를 푸는 게 이 알고리즘이 해주는 거고 그래서 얘를 돌리면 그냥 RT를 바로 얻을 수 있어요. 좀 더 로버스트하게 얻기 위해서 란삭 위드 PMP까지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이 아웃풋을 잘 활용하면 렐러티브 포드 에스티메이션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게 요지고요. 그 질문, 네, 저 두 개가 x랑 1,1이랑 x랑 1,2가 둘 다 아웃풋인 건가요? 모델 아웃풋. 예, 둘 다 모델 아웃풋, 포인트 맵. 그, 저거 두 번째는 어떻게 구하? 이거요? 네, 1,2. 1을 그러니까 원래는 2,1이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요. 2,1이 나오는데, 그걸 1,2로 돌리려면은 네. 파라미터를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가 저자들이 뭐 2,1도 구할 수 있고 1,2도 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써놨는데 제 생각에는 이미지 순서를 바꾸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순서가 상관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저 앞에 게 x 2,2여야 되지 않나요? 아, 그러네. 2,1이 그러니까 RT를 옵티마이제이션 대상으로 두면은 저 1,2를 일단은 수도로 뭔가 만들어 놓고 옵티마이즈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근데 그 논문 보니까 옆에 있고 x 2,2랑 그러니까 여기 논문을 보니까 네. 아까 그러면 2, 그러니까 1,1 뭐라고 써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x 2,2랑 화살표 두 개 1,2랑 같다고 하거든요. X 2,2랑 화살표 화살표 양쪽에 x 1,2. 1,2 저거랑 화살표가 양쪽에. 양쪽에 약간 좀 위에 왼쪽, 오른쪽. 네. 뭐지? 그럼 저 말이 그냥 2에서 바라본 1의 점이랑 1에서 바라본 2의 점이라는 게 이퀴벌런트하다는 말은 그니까. 네. 왜지? 2에서 바라본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1,2도 R이랑 T랑 파라메트라이즈로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 1,2가 아닌데? 2에서 바라본 1. 아, 잠깐만. 근데 저 노테이션이 뭘 의미해요? 놓쳐가지고. 음. 들리시나요? 네, 들리세요? 아니 네, 여보세요? 네, 네, 들리는 것 같아요. 아, 네. 화면 보이시죠? 네, 그, 어, n번 뷰 xn, n이 네. n번 뷰에서 뽑은 포인트 맵을 n
그 코디네이트로 변환한 거예요. 아하. 근데 그러면은 아까 그 프로크레스터스 할 때 저거가 노테이션 뭐가 문제이고? 얘를 어떻게 뽑냐. 왜냐면 애초에 지금 그 아웃풋 자체가 브랜치 두 개에서 1에서 바라본 1의 점이랑 1에서 바라본 2의 점이 나오는 걸로 지금 저희가 이해했거든요. 네. 이게 네트워크 아웃풋인데 맞아. 이게 어떻게 1,2가 어떻게 이거 나오냐. 뭐냐. 음흠. 아, 그럼 저건 2에서 바라본 1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 x1, 2가 2에서 바라본 1을 말하는 거예요? 1,2가 1에서 바라본 아니 아니죠. 2에서 0,2면 2에서 바라본 1이죠. 1,2예요. 1,2가 2의 좌표계에서 1의 위치를, 1에서 나온 점의 위치를 표현하는 거죠. 1,2. 그러니까 뒤에 게 일에서- 좌표계, 앞에 게 점. 1에서 바라본 2의 좌표. 아니 아니, 그러니까 1에서 바라본 2의 좌표계라는 말이, 그러니까 뭐에서 바라본 뭐가 나는데, 바라본 대상이 점인 거야. 에서는 그 좌표계. 그 순서가 네, 무슨 말인지. 그래서 반대로 맞아요. 아, 그치. 근데 저게, 그니까, 저 밑에 저것 때문에 헷갈린 거 아니에요? 2,2, 2,2, 저거. 같은 R이랑 T를 맺게 되는. 저거랑 저거랑 바꾸는 거. 저 x1,1이랑 1,2랑 저 관계가 x2,2랑 1,2랑의 관계예요. 이거는 그거 이거랑 아니요. 정원 이상. 그러니까 일단 민정님이 그린 거에서 오른쪽 밑에 x2,2랑 x1,1이 나오는 게 1,2가 나오는 게 맞겠죠? 일단 이걸 두 번째 그림은 이거 i2랑 i1이 밑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x2,2랑 x1,2가 지금 나오고 와야 되는 거고 저 그림상은. 그렇죠. 그냥 반대니까 x2,1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 x1,2가 나와야 되고. 1,2. 네. 이게 맞네. 네. 그럼 바꿔서 뽑는 게 맞네. 그래, 바꿔서 보면 저거 2,1이 돼야 되는 거지. 아 근데 잠시만. 이거 맞네. 그러면은 실제로 저기 왼쪽이 1,1이랑 오른쪽 밑에 1,2를 그대로 저기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네. 그러네. 그러네. 이거 생각 안 나요. 그러네요. 근데 저거 저는 요거랑 요거가 같다가 아니고 이 관계가 같다라고 얘기해요. 관계가 같다. RT. 스케일. 그러니까 RT가 같다. RT가 같다. 얘가 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럼 저 시그마가 맞아. 2번 좌표계의 스케일이 1번 좌표계 스케일을 맞춰주는 애가 되는 거겠네요, 결국엔. 네, 네. 그럼 이해. 근데 이렇게랑 이렇게랑 같은 거는 뭐랑. 1에서 2랑 2에서 1랑. 계속 반대. 그냥 근데 마이너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애초에 보는 대상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1에서 보는 2랑 2에서 보는 1이라는 게 결국엔 첫 번째 건 2를 보는 거고 두 번째 건 1을 보는 거잖아요. 포인트 클라우드. 근데 1이랑 2는 다른 이미지야. 그러니까 뭐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안 겹치는 포인트 클라우드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다른 객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랑 2,1은 좌표계도 다르지만 표현하는 점도 다른 점.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거는 그렇고 그죠. RT가 동일한 게 맞냐? RT는 무조건 이론적으로 동일해야죠.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잘 하고 있다면 RT는 무조건 동일해야 되는데 그게 이상적이라고 하죠. 부호가 그게- 달라져야 되지 않나요? 네. 마이너스. 부호는 뭐- 달라질 수 있어요. 부호는 뭐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그건 어차피 그거니까 알아서 해줄 수 있는 음. 거니까. 인버스 관계. 인버스 관계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1,1이랑 1,2 사이에 RT도 일단 모르고 스케일은 당연히 모르고. 왜냐면은 왼쪽은 첫 번째 월드 좌표계에서 표현한 X 점들이고 두 번째 카메라 관점에서 표현한 X 점들이니까. 근데 그걸 아까 시그마로 맞추죠. 그러네요. 이런 말을 논문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포워드 한다고. 안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해줘야 되는 거 아이가 제 말을 논문에서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되게 불친절. 근데 싫어. 근데 대충. 어프로치 1, 2 비교한 그런 것도 나와야지. 잠깐만. 있었나? 없었던 것 같아. 이건 없었던 것 같아. 이거는- 아웃스트리트스크. 이건 제 기억에 얘만 썼어. 실험.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우리들은 이 방법으로 했다. 뭐 거의 똑같으니까. 이게 더 잘 되니까 쓰지 않았을까? 근데 1번이 더 잘 될 것 같은 게 1번은 그 자기 뷰 프로스텀에 벗어나는 건 아예 그 뭐지? 안 쓰잖아. 아, 매칭 되는 것만 하는. 맞아. 그러니까 어프로치 1은 1이랑 2 둘 다 존재하는 2D 상에서의 점만 쓰는 거고 2번은 그냥 1, 2가 리컨한 점을 싹 다 하는데 그 과정에서 1 관점에서 보이지 않는 2의 점도 저 아금인에 포함이 되니까 더 불안정할 것 같아요. 뭐 이론적으로는 그 점들도 지워서 할 수 있긴 한데 아무튼 네. 뭐 할 수 있는 게 근데 이게 앞에 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 사실? 앱솔루트? 아니요, 이게 앱솔루트 포스 에스티메이션이 그 전 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둘 간의 저는 둘간의 둘간의 렐러티브 RT이고 맞아요. 근데 얘는-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도 그런 거 아니에요? 얘는 워드가 뭔가 뭐 따로 있나요? 스케일이 이미 정해져 있는 월드에서 아, 스케일이 이미 있죠. 네. 그쵸, 그쵸. 근데 그러니까 그 말이 그러니까 첫 번째 카메라를 알고 있고 네. 첫 번째 카메라 기준 두 번째를 알면은 월드에서 두 번째 카메라를 알 수 있는 뭐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 근데 이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설명을 봤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냥 아, 왜냐면 제가 석사 때 과제를 네.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 했는데 그렇게 알고 했거든요. 네, 네, 제가 뭐 아무것도 뭐라 한 걸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뭐 결국에는 렐러티브 가는 게 목적이고 첫 번째 카메라를 모르면 그냥 렐러티브로 끝나는 건데 첫 번째 카메라를 월드 기준으로 알면은 월드 기준으로 두 번째 카메라로 알게 되는 거랑 같은 꼴이니까. 맞아. 맞아. 맞아요. 그냥 그거랑 똑같긴 해요. 네. 맞죠. 똑같은데 그냥 문제를 푸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방금 성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쿼리 이미지가 있는 기존에 이미 정의된 이미지 셋들, 뭔가 베이스 셋들, 이미지들이 있고 그래서 이 이미지들은 이미 어떤 3D 포인트들을 정의하고 있는 이미지 베이스 셋들이고 여기다가 이제 쿼리 이미지가 하나 들어왔을 때 이 베이스 이미지들과의 관계를 구하는 음. 거인 건데 이미 얘네들은 RT가 다 서로서로 네,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 3D 스페이스도 뭔가 뭐 예를 들어 뭐 밀리미터 또 매트릭이 이미 정해져 있고 얘네들 간의 트랜스레이션도 이 매트릭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도 이제 뭔가 얘랑 제일 가까운 게 뭐 얘였다라고 하면 얘와 얘 간의 어떤 RT도 여기에 정의된 어떤 스케일을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성우님 말대로 뭔가 이미 얘네 둘 간의 관계를 보면 알아서 따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그게 맞, 크게 다를 건 없는데 그냥 문제를 푸는 접근법이 앞에서는 뭔가 그냥 2D 피처 매칭을 하고 거기서 이 매트릭스 뽑고 RT를 구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 베이스 이미지와 3D 포인트 간의 어떤 매칭 관계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와 얘의 매칭 관계를 구하면은 얘와 3D 포인트와의 관계를 아는 것과 동일해지는 상황, 문제 세팅이 그런 거죠, 그냥. 네, 2D, 3D 코리스판던스를 구할 수 있다. 이 2D, 3D 코리스판던스를 구할 수 있다는 거는 PMP라는 걸 돌릴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게 2D, 3D 코리스판던스가 뭐 최소 3개만 있어도 이 쿼리 이미지의 포즈를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얘의 포즈를 찾겠다. 라는 게 앞으로 첫 번째 어프로치. 고, 두 번째 어프로치는, 음, 음, 그냥,
이 뭔가 얘네들 간의 RT를 앞에서 구한 거랑 똑같이 구한 다음에 이 이제 요 베이스 이미지에서 포인트 맵을 앞에 네트워크를 태워서 구하고 그렇게 구한 이 베이스 이미지의 3D 포인트 맵의 뎁스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구한 뎁스랑 얘네 둘의 스케일을 구해서 이 스케일 차이를 그냥 반영해준다. 이런 방법도 있고요. 요 렐러티브 뎁스에다가 그냥 스케일 차이를 반영을 하는 방법도 이 두 번째. 네, 여기까지가 이제 두 장만 포인트 맵을 구할 수 있었을 때 할 수 있었던 어프로치들, 다운스트림 어플리케이션들이었고, 이제 글로벌 얼라이먼트라는 거는, 이미지가 멀티뷰 스테레오 리컨스트럭션 세팅이 두 장만 가정하는 세팅은 아니니까요. 이미지가 여러 장이 들어왔을 때 이 두 장만 받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멀티뷰 스테레오 리컨스트럭션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얘들 어떻게 잘 하나의 코디네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게 이 글로벌 얼라이먼트이고, 이게 보통 멀티뷰 리컨스트럭션 정보들을 다 잘 어그리게이트 해가지고 포인트 맵들을 리파인하고 포즈 리파인 할 때 쓰는 게 번들 어드저스트먼트라는 거를 보통 많이 쓰는데 걔네들은 뭔가 이미지가 이렇게 여러 장이 있고 얘네들을 막 3D 포인트가 있고 이걸 프로젝션해서 이 2D 정보를 3D로 보내서 3D를 뽑고 얘를 다시 리프로젝션 했을 때 에러가 얼마나 큰가를 봐가지고 이 포즈도 좀 이렇게 고쳐주고 3D 포인트도 고쳐주고 하는 게 번들 어드저스트먼트인데 얘네들은 그냥 3D 포인트만 잘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번들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일단 언급을 하고 시작을 했고요. 일단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이미지가 i1부터 in까지 총 n장의 이미지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프를 먼저 정의를 해줍니다. 이 그래프는 버텍스랑 엣지로 구성된 그래프인데 이 버텍스는 이미지이고 엣지는 뭔가 오버랩이 있는 이미지들의 셋을 이제 엣지로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엣지의 m이라고 하면은 n번째 이미지랑 n번째 이미지는 오버랩이 있는 이미지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번들보다 빠르다고 말씀을 그치. 그래서 요 오버랩이 있는 뷰를 셀렉션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오프 더 쉘프 이미지 리트리벌 방법을 쓴다. 요거는 뭐 레퍼런스도 없긴 한데, 그냥 보통 이거 어떻게 하냐면 그냥 시프트 같은 거 삐쳐 써가지고, 얼마나 많이 매칭이 되느냐. 그리고 그냥 오버랩만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이게 만약에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면 오버랩이 제일 많은 이미지일 거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패럴렉스가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이미지 간의 패럴렉스가 너무 작지 않으면서 오버랩이 많은 거를 고르는 게 보통 일반적인 방법들이 취하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을 이용해서 페어를 셀렉션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모든 페어를 네트워크를 태워가지고 얘네들이 컴피던스에 기반해서 컴피던스가 높은 애들만 뽑아서 쓴다. 이렇게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어떻게 엣지를 뽑는가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뭔가 페어를 정의한 엣지가 있고 이 아까 n, n 이렇게 오버랩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페어를 구성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하나의 엣지에 들어있는 뷰 하나하나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모든 픽셀에 대해서 이런 로스를 미니마이즈하는 포즈, 스케일, 3D 포인트 맵을 찾는 게 이제 이 글로벌 얼라이먼트 쪽에서 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게 좀 요거를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V번째 뷰의 포인트 맵을 I번째 픽셀 위치. 그러니까 뭐 그냥 3D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를, 이 V가 아까 페어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 페어 중에 뭐 앞에 있는 거고 뒤에 있는 거고 일단 얘가 기준을 하나 잡아주나 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노테이션이 되게 헷갈리는데 이 2가 여기서는 n, m으로 쓰였는데 여기 쓰인 2는 그냥 둘 중에 대표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 중에 하나. n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둘 중에 두 페어 중에 기준이 되는 뷰. 이 v는 n 또는 m. 그래서 페어를 기준, 네, 3D 포인트 맵을 기준이 되는 뷰로 보낸 포인트 맵이 있고 얘를 이제 워드 코디네이트로 한번 변환해주는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정의를 해주고 워드 코디네이트로 변환을 한 다음에 걔를 스케일링을 해주면 네, 예, 잠시만. 음, 이게 그 이미지 V번째 이미지의 I번째 픽셀의 최종 3D 포인트 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조금 헷갈렸었는데 최종적으로 이 글로벌 얼라이먼트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미지 각각에 대해서 최종적인 3D 포인트 맵을 구하는 게 목표예요. 제일 잘 얼라인 된. 이미지 가까이가 각각 카메라에 대한 네, 각각 카메라에 대해서. 글로벌 그 워드 코디네이션 변환해서 빼줬나요? 네, 근데 결국은 워드 코디네이션이 아니라 각각 카메라 코디네이트에 대한 로컬 코디네이트에 대한 걸 잘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었어요. 저기 월드 앞에 있는 픽셀 하이비전 근데 그래서 로컬에 대한 걸 잘 하기 위해서 했다 했어요. 근데 그거를 노스를 워드를 이용해서 했다. 이렇게.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 얘가 워드가 아닐까 싶어. 지금 드는 생각이. 저기 월드냐 네, 네, 뒤에 식은 네, 네. 그 이미지마다 정의된 워드 코디네이트에서의 포인트. 얘를 찾는 게 목표고 얘랑 이거 프로젝션이랑 스케일을 찾는 게 목표. 이번 코드 봤는데 네. 이 모든 과정을 코드 몇 줄로 할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아요. 매우 섹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써있는 애들이 트레이너블 파라미터가 아닐까 싶었는데 그것도 있나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 논문에도 그레디언트 디센트 쓴다고 배웠어요. 어, 얘네들을 찾는 게 목표. 그래서 이제 이 네트워크 아웃풋을 워드로 보내고 적절히 스케일링을 해서 이제 최종적인 녀석을 찾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케일링은 그냥 여기다 곱해버리면 얘를 0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강제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스케일들을 다 곱했을 때 1이 돼야 된다. 근데 이게 정말로 스케일이 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로스를 준 게 아니고 그냥 어떤 하나로만 고정이 되면 돼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네. 그리고 이번 여기가 좀 설명이 불친절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뭐 이렇게 글로벌 얼라이먼트를 하고 나면은 카메라 파라미터를 찾을 수 있다. 그 방법을 그냥 이렇게 한 줄 써놓은 건데, 뭐 일단 그냥 제가 추정을 해보자면, 어, 근데 제가 월드 코디네이시면은 좀 그것도 이상하긴 하네요. 저는 이 D가 그냥 여기에 X, Y, G에서 요걸 갖고 온 게 D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옵티마이즈 된 게 월드 코디네이시니까 그런 식으로 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음,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옵티마이즈 한 요 X가 요렇게 리 파라미터 이렇게 재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뭔가 P랑 K랑 D를 그냥 구할 수 있다라고 써있거든요. 아, 하긴 근데 P는 앞에서 구했고, 그치. 아, 그럼 되네. 그러니까 여기서 P는 이미 옵티마이즈 해서 구했고, 그러면 그냥 XYZ로 표현이 될 거고, 그때 Z는 그냥 이 D 값이 될 거고, 남는 파라미터는 얘니까 뭐얘 잘 구하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여기까지가 메소드였고, 학습은 총 8개 데이터셋을 써서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셋 8개가 섞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엄청 많이 썼어요. 근데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레졸루션은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정해진 레졸루션 크기들이 막 있는데 네. 만약에 웨이모 같은 애가 뭐 다 다른데 하나의 모델에다가 저 데이터셋을 다 학습을 하면은 리쉐입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 얘기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 뒤쪽에서 설명할게요. 어, 네, 이거 일단은 이거 크로코 버전 2라는 거에 베이스라인을 썼다. 이제 전체적인 모델 구조가 얘 거를 많이 따라가 차용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도 크로코 버전 2 거를 갖고 와서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이게 되게 유의미한 성능 차이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뭐 요거도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그냥 마스크도 오토 인코더 구조를 차용을 한 네트워크고, 근데 약간 3D 어웨어한 네트워크가 학습이 되게끔 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레퍼런스 이미지가 있고, 여기서 마스크를 이렇게 지운 레퍼런스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 동일한 씬을 다른 각도에서 본 이미지를 줬을 때, 이제 요 빈 부분을 채우는 그런, 여기 채우기, 그런 타스크를 하는 거라서 약간 3D 타스크에 사용하기 좋은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를 제공하는 그런 네트워크이고, 얘네들의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를 바꿔서 쓰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뭐 스테레오 데이터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서 페어로 정의가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는데, 페어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그 아까 얘기했던 뭔가 유사도가 그 오버랩이 있으면서 너무 그 패럴렉스가 없는 거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자기네들이 이미 뭐 페어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든 페어들은 이만큼 8.5mm의 페어를 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성우님이 물어보신 부분인데, 일단 데이터셋들이 전부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랩폰마다 동일한 숫자의 페어들을 랜덤 샘플을 해가지고 학습에 사용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224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512 이미지를 학습하게끔 이제 점점 이제 레졸루션을 한번 점프를 시키는 식으로 이제 학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제 좀 다양한 비율의 이미지를 커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미지를 랜덤하게 선택된 에스펙트 레이시오로 크랍을 한 다음에 그거를 뭔가 제일 큰 변이 512가 되게끔 리사이즈를 해준대.
그리고 이게 답이 될까요? 음. 음. 그럼 우리가 실제로 저 쉐입에 안 맞는 이미지를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쉐입이 안 맞는? 인퍼런스 할 때. 저 네트워크 부장. 그냥 학습할 때는 그럴 수 있다 쳐도. 네. 그러니까 아비트러리한 쉐입을 가지고 있는 페어가 있습니다. 아, 두 개가 다르면? 아니, 두 개가 같을 때. 두 개끼린 같은데? 그 쉐입이 뭐 2424가 아닌데, 네. 2424 모델을 쓰고 싶어. 근데 이게 어차피 패치바이 하는 거라고. 참, 이 구조를 많이 써보지는 그냥 패치를 그냥 큰 여러 개 쓰듯이 표를 못 쓰면 되죠. 그럴 것 같긴 하네. 네. 그럴 것 어차피 그러네. 네, 레이쇼가 다를 때도 패치 개수는 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아. 511 못해서. 그럴까? 그렇긴 하긴. 그리고 뭐 성능이 나오냐 마냐는 다른 문제긴 한데 인퍼런스를 시키는데 문제 없어요. 음. 네, 뭐 많은 실험을 했는데 모든 실험은 다 동일한 모델 하나만 갖고 테스트를 했다. 512 사이즈로 학습을 한 더스트 3R. 네, 요거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다고 했고 되게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뭐 테스트를 했는데 각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튜는 절대 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다 잘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나름 유의미한 결과라고 결과들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셋 다 갖다 썼는데 그 네. 테스트 데이터셋을 그냥 거기서도 나눠서 쓰는 거겠죠? 테스트는 안 겹쳐요. 또 신기하게. 그냥 뭐 알아서 나눴겠지? 나눈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딴 데이터를 썼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이 세븐 신스는 여기 없거든요. 와, 진짜 대단하다, 이게 이거. 진짜 좀 스케일이 엄청나다. 미친 놈이다, 진짜. 캠브리지도 저기 없어요. 와, 겹치는 타스크도 얘는 겹쳤나? 근데 이건 스크릿을 잘 했었고 아무튼 이거는 안 겹쳐요. 근데 성능을 보면 일단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에서는 이제 소타는 못 찍었어. 소타는 못 찍었는데 그래도 뭔가 컴퓨어러블 이제 이게 뭐냐면은 뭔가 로테이션이랑 트랜슬레이션을 이제 센티미터랑 디그리로 나타낸 에러인데 여기 그리고 이제 노 크로코가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를 안 불러온 거. 요거는 224로만 학습한 거.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512까지 학습한 거. 여기는 이제 크로코 프리트레인드를 불러오냐 마냐가 꽤 성능 차이가 있는 걸로 보여졌고 이제 항상 512가 224보다는 좋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맨 위에 FM은 피처 매칭이고 네, 맞아요. 나머지는 코맵을 한 거예요. 이건 엔드 투 엔드. 그러니까 피처 매칭하고 이후에 로컬라이제이션 하려면 네. 이건 그- 자세히 보지는 아. 않았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겠죠. 뭐죠? 엔드투엔드가 잘하는 게 많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기서 이 로컬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냥 피처 매칭 기반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사실상 밴드, 사실상 맞아. 그쵸. 사실상 여기에 만약에 얘가 지금 제일 소프트한데 피처 매칭만 요걸 쓰고 나머진 요 방법 그대로 썼으면은 그러니까. 피처 매칭 성능이 좀 떨어졌다라는 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생각한 게 지금 이 웍을 뭐 엔드투엔드에 넣냐 피처 매칭으로 넣냐 하면 전 피처 매칭으로 넣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그러네. 옵티마이제이션도 그레디언트 리스트 하긴 했네요. 어, 그러게. 그 실험을 안 해서 우리가 근데 모르긴 하네. 얘는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건 이미지 한 장 뽑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 성원님이 말한 글로벌 랭은 안 하지 않나. 음, 음. 아, 음. 아,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이건 멀티뷰 포즈 에스티메이션인데 얘는 뭐더라? 렐러티브 로테이션 애큐러시 15도까지고요. 트랜슬레이션 애큐러시 이건 둘 평균 식이었던 것 같은데. 저 렐포즈가 저번에 그 캄프에서 베이스라인이 제일 좋았던 게 저거였던 것 같아요. 아닌가? 아닌가? 일단, 이건 제가 나중에 찾아볼게요. 때문에 뭐 이건 TNT 기반으로 했냐, 글로벌 얼라이먼트 기반으로 했냐에 따라서 뭐둘다 소파 저 밑에 GA가 뭐라고요? 글로벌 얼라이먼트. 아, 자기들이 제시한 네, 제시한 학습 기반. 네. 모노큘러 뎁스 뭐 네,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이 선근거 안에서 소파에다가 지금 다 볼드를 해놔서 좀 헷갈리는데 얘네들이 뭐였지? 아무튼 거의 소파였어. 전체 다는 아닌데. 음.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뭐 많은 실험을 했지만 일단 뭐 요약을 하면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랑 멀티뷰 뎁스 에스티메이션에서 약간 소타에 가깝거나 소타 성능을 찍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는 살짝 떨어지지만 그래도 뭐 나머지 방법론들이 보통 그라운드 트루스 포즈 디펜던시로 좀 있는 방법론들이 많거나 아니면은 이 데이터 테스트셋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자기네들은 뭐 테스트셋 데이터조차로도 학습을 안 했기 때문에 나름 유의미한 성능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게 좀 궁금했는데 3D 리컨스트럭션? 이게 이제 그냥 밀리미터 단위로 3D 포인트 클라우드의 애큐리시를 측정한 거 그거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GT 포인트 클라우드랑 얼마나 디스턴스 측정한 거 얘는 둘을 평균된 떨어지는 거였어. 이 쉐이디 어떻게 뽑았는지 설명을 받아주고 있는데 입력 이미지 있으면 여기서 뽑힌 결과 보여주고 있고 뭐 이것도 이미지 이렇게 두 장 들어왔을 때 여기서 뽑힌 뎁스랑 뭐 콘피던스네 되게 챌린징한 포즈 두 장이라고 생각되는 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자들이 올린 동영상인데 보셨을 수도 있지. 요약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이미지 이렇게 두 장 들어오면 포인트 맵을 잘 뽑아준다. 와, 뷰가 완전 다른 것도 그니까. 잘하네. 신기하다. 오, 음. 이게 너무 임프레시브. 오버랩이 거의 없는. 와, 이런 거 올릴 수 진짜 사람 같아. 이제 페어와이즈로 다 뽑아가지고 글로벌 온라인 근데 저 카메라로 3D 리컨을 했을 때 구조가 같다는 게 저 포인트 클라우드랑 간 거죠. 근데 저 카메라로, 아, 아니야. 약간 순간 헷갈렸던 게 3D 컨스트럭션을 봤다고 했을 때 그냥 순간 제가 멍 때려가지고 그냥 똑같이 너프 모델에 그냥 카메라 카운트 각각이 구한 에스티메이션 한 걸로 비교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그 제가 그냥 완전 생각이 나요. 진정한 퓨전
리컨이 아닌가. 그래서 그때 뭐 저 지난번에 태용님 발표하실 때 얘기 나왔지만 뭔가 포즈 자체는 멀티뷰에서 뽑은 걸 쓰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이미지는 두 장만 쓰고. 근데 얘는 포즈조차도 디펜던시가 없으니까. 요약인데. 이걸로 보면 뭘, 네? 뭘 해볼 수 없을까? 그래도 되게 괜찮은 가우시안 이니셜 폰트. 일단 재미나는 질문 있으신가요? 저 그냥 궁금한 거. 네. 월드 좌표계 단위가 보통 밀리미터로 쓰는 거. 근데, 그거 그냥 정의하기 아, 나름. 그래. 근데 보통은 뭐 어떻게 정의를 하고? 음, 그냥 필요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냥 SFM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거기서는 음, 이니셜 페어 두 장을 샀거든요. 이니셜 페어로 리컨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아까 말했던 PMP로 쭉 뻗어나가는 구조로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니셜 카메라 두 개 간의 거리가 1로 잡 아, 신기하다. 보통 그렇고 근데 이제 필요하면은 뭐 만약에 내가 카메라를 차 위에다 두 개를 빡 박아놓고 이 두 카메라 거리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두 카메라 거리가 30cm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냥 그 거리를 30으로 내가 정리를 할 수도 있는. 네, 그냥 내가 매트릭이 필요한데 SFM 할 때 처음 두 개의 카메라 거리 기준을 1로 해서 하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알고 있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요. 어려운 표현하기 나름이죠. 보통은 그렇게.